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합니다. 예. 권력은 스스로 부패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항상 그 권력을 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예. 언론이 쳐야 되고 야당이 견제해야 되고 그리고 시민사회가 감시해야 되죠. 그렇죠. 33년 제가 정치부 기자를 하면서 얻은 하나의 그 직업으로서의 저희 태도의 하나의 그 포인트는 권력은 이쪽 권력이든 저쪽 권력이든 여든 야든 진보든 보수든 예. 모든 권력의 그 일탈 이거를 정치부 기자들이 언론이 예. 그 견제를 해야 된다. 이거를 저는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예. 결론은 어떤 정권이든 어떤 성격의 정권이든 이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법치 위에서 삼권의 자유 시민 사회의 그 본질 속에서 네. 그 안에서 움직여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박근혜 정권은 박근혜 정권대로 넘친 바가 있고 지금 정권은 그 넘친 또 다른 방식으로 넘치는 바가 있고 이건 아니다. 네. 자유 시민 사회의 테두리 안에서 좀 움직여 달라. 이런 예. 간절한 그 대한민국을 향한 그 간절한 호소입니다. 그리고 예. 구체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간절한 호소입니다. 과유불급하지 마십시오. 예. 과한 것은 모자람보다 원래 이 과유불급의 뜻은 과한 것은 모자람과 같다거든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네네. 공자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하나 더 깨우쳤습니다. 과한 것은 모자람보다 못하다. 차라리 그 나아가지 않을지언정 예. 과하게 가지 맙시다. 예. 이 말씀을 간절하게 그 문재인 대통령과 네. 이 살아있는 권력과 예. 이 대한민국 그 자유시민들한테 참 호소하는 마음으로 썼습니다. 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JTBC 창립 멤버입니다. 예. 초창기 한 1년 동안 뉴스를 싹 진행했고요. 엄청나게 저도 많이 봤습니다. 예. 또 뉴스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워낙 그럴 생각 없습니다. 좋은 칼럼을 쓰시니까, 그래도 뭐, 전용기 칼럼, 그러면 딱 보고 난 뒤에, 그렇구나. 기분 좋아진다. 그렇지. 이거지! 이런 그 필력이라고 그럴까요? 그 느껴지는 힘이 강하게 느껴지는데요. 이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필력과 그 해안, 그걸 한번 오늘 들어보고 싶습니다. 너무 혼란스럽죠, 시청자 여러분들. 뭐 정신이 없습니다. 뭐 조국 사태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뭐 하면서 좀 여당은 진짜 뭐 마치 탱크처럼 밀어붙이고 있는데요. 이 조국 사태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정말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을 그 임명하지 않도록 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예. 그 대통령께서 월요일이죠? 예. 월요일 오전 11시 50분, 11시 반에 조국 씨를, 저는 조국한테 장관이라는 명칭을 붙이고 싶지 않습니다. 조국 씨죠. 조국 씨, 피의자. 피예정자. 예. 조국 씨가 대한민국의 장관이 된다는 사실. 예. 그분이 대한민국 정부청사의 내각 회의실에 가서 장관이란 이름을 달고 앉아있다는 것이 수치스럽습니다. 예. 그래서 설마 그건 아닐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저는 그날 아침에 대통령께서 조국 씨를 임명하는 그날 아침자 제 중앙일보 칼럼 제목이 윤석열의 검찰 죄가 있는 곳에 갔을 뿐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것이 여의도의 국회든 효자동의 청와대든 예. 죄가 있으면 검찰은 가야 한다. 예. 할 일을 했을 뿐이다라고 썼죠. 예. 그러니 괜히 무슨 뭐 정치 검찰이 하는 행태라네만에 그 집권당에 대한 뭐 도전이라네 만에 예. 더 가관인 것은 검찰 개혁을 방해하려는 당사자들의 저항이란 이런 소리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예. 그건 그것대로 할 일은 하는 것이고 그렇죠. 검찰은 제의를 한 것인데 그것을 대통령께서는 오판하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오판하셨습니다. 예. 이제 드디어 조국 손에서 막을 일을 대통령이 막으셔야 됩니다. 마치 대통령이 자기 어미 캥거루처럼 가는데 예. 이 캥거루의 그 배 주머니 속에 오염물질을 집어넣으면 안 되는데 드디어 오염물질을 집어넣었어요. 대통령 배 캥거루 배 속에. 이제 드디어 이것은 조국의 오염이 아니라 이제 대통령의 오염이 되시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님 판단 잘못하셨습니다. 그 책임 이제 지셔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예. 책임을 질 일이 오고야 말 것이다. 예, 책임을 질 것이 오고야 말 것이다. 이 자체가 책임을 질 일이시고요. 예. 앞으로 이게 제 생각에는 아주 사회적 내전이다, 지금. 사회적 내전이다. 저는 심리적 내전 상태라고만 생각했는데 이제 사회 내전이 되었습니다. 당장 오늘
오늘 이언주 의원입니까? 네, 네, 이현주 이현주 의원. 의원. 딱 보면 그래도 나름대로 참 여자 정치인, 여성 정치인 아닙니까? 네네. 삭발하셨어요. 남자는 그 머리가 여자보다 짧고 여자는 남자보다 머리가 긴 특징이 있는데 예. 그거를 싹 밀어봅습니다. 저는 그거 오늘 이렇게 유튜브로 보면서 네네. 저 혼자 보면서 눈물을 났습니다. 아. 도대체 비록 정치적인 행동이라고 할지언정 예예. 이현주 의원이 눈물을 흘리더군요. 예,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한 여인으로 하여금 머리를 깎게 만든 이 정치는 더 어떤 정치인가.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는 도대체 조국을 왜 저렇게 무리수를 둬가면서까지 임명을 했어야 됐나. 그 생각을 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뭘까? 무슨 노림수라고 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뭘 바라는 걸까? 저는 속으로 좀 짐작하는 바가 좀 있습니다만. 예예. 이러면 뭐 민심이 지금 완전히 등을 돌렸어요. 민심이. 예. 또 중앙일보의 최고의 칼럼니스트. 예. 전영기 칼럼니스트가 민심이 이반되고 있다. 이 얘기는 뭐 분명한 팩트 같습니다. 밖에 나가서 듣는 것도 그렇고요. 칼럼 하나 쓸 때 말이죠. 33년간의 기자 생활. 네. 예. 최근에 이제 칼럼을 쭉 쓰시는데, 저도 어디서 원고 하나 들어오면은 밤새 썼다 지웠다 이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예, 뭐 피말린다고 그러죠. 이 33년간의 이 기자 생활. 지금 상황도 다 취재를 하고 밖에 나가서 이야기를 듣고 칼럼에 옮기는 거기 때문에 그 생활이 어땠을지도 좀 궁금합니다. 지금 피 말린다는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제 나이가 지금 60입니다. 예. 60인데 젊어 보이세요.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매주 칼럼을 씁니다. 월요일자 중앙일보의 시시각각이라는 칼럼인데 밤을 제대로 잡은 적이 사실 그렇죠. 없습니다. 그건 뭐 제 직업이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인데 네, 예. 저는 원래 어느덧 세월이 33년이지만 촌철활인하고자 했습니다. 예. 촌철활인은 무엇인가? 촌철살인이 아닙니다. 저는 처음 기자 생활할 때 기자는 한 조각, 세 조각 하나로 사람을, 그 언어를 가지고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그 날카로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가지고 저는 참 의문이 들었어요. 살인 아니다. 활인해야 된다. 사람을 살리는 글을 써야지. 그래서 아무리 비유이지만 저는 촌철활인하고 싶었습니다. 활인. 글 보고서 사람이 좀 살아나고 힘이 나게. 그렇죠. 제가 겨냥하고 있는 사람도 살고, 저도 물론 살고, 모든 공동체가 사는 촌철활인이어야 된다고 했는데, 어느덧 세월이 가다 보니까 저는 박근혜 대통령 때도요, 박근혜 대통령님을 포함해서, 뭐 지지자들한테 죄송한 얘기지만, 우병우 씨, 우병우 수석, 또, 그 당시에, 이한구 공천위원 심사위원장, 이 친박 싸우는 걸 아주 몸서리 쳐지게 제가, 죄송합니다. 저희들 말로 조졌습니다. 그렇죠. 우병우 수석한테는 당신 죄가 무죄로 밝혀졌습니다만 민정수석은 무죄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정치적인 부담을 자기가 다 안고 대통령한테 넘어갈 불길을 자기가 책임지는 자리다. 그러니 당신 기자회견 해가지고 나는 죄 없다 이렇게 떠들지 마시라. 기자회견장에 가지 말고 관저로 가서 대통령한테 사표를 내시라. 저는 지금도 아쉬운 게요. 그때 우병우 씨가 그 유무죄 여부를 떠나서 정치적인 책임을 다 떠안고 스스로 물러났다면 대통령이 이제 편했을 겁니다. 그럴 때 제가 우병우를 많이 말하자면 촌철 활인하고 그랬지만 살인을 했습니다. 정말 죄송하게도. 근데 사실은 그런 칼럼을 보고 맞다. 내가 물러설 때가 됐구나 이렇게 느꼈으면 사는 건데 그 칼럼을 안 믿었으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조국 씨가 우병우보다 더 하던데 조국 씨가 물러났었어야 됩니다. 설사 무죄라 하더라도 대통령한테 이렇게 부담을 주는 건 참모의 태도가 아닌 거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권력은 한번 그 자리에 올라가면 시작은 뜻이 큰데 점점 커가면서 행사하는 그 영향력을 제가 보면서 스스로 괴물이 되어 가거든요. 그래서 이 권력은 난 활인하고 싶지만 권력에 관해서는 살인을 하는 느낌을 갖더라도 쳐야 이 온 국민이 편해지고 그죠? 백성들이 편해지지 않는가. 33년 글 쓰는 삶의 어떤 어려움이나 이런 거는 이거와 같다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서 썼지만 이 콜로세움에
많은 그 민중들이 예. 환호나 비난을 하는데 저는 상대를 향해서 권력을 향해서 그 칼을 빼어든 검투사 같은 느낌을 종종 느낍니다. 그럴 때 이 그들의 비난에 마음이 무너지거나 그들의 환호에 우쭐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바로 괴물한테 바칩니다. 예. 그 앞에 있는 그 권력이라는 괴물 앞에 바치죠. 이거는 마치 늘 그런 마음으로 매주 쓸 때마다 아, 나는 콜로세움 앞에 그 권력이라는 살아있는 권력이라는 것들을 어떻게 좋은 길로 안내해야 될 것인가 늘 이런 생각을 하는 마음으로 예. 썼습니다.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를 비난해요. 참 아픕니다. 근데 특히 이번 권력에서는 심하죠. 문과라고 합니까? 문과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이제는 드디어 해방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관심 갖지 않게 되죠. 무지하게 저를 괴롭혔는데, 예. 아, 이게 드루킹이었구나. 아하. 아, 이게 동원된 댓글이구나. 그렇군요. 심지어 저는 여론도 기자로서 이렇게 말하는 건 죄송하죠. 중앙일보 여론조사는 100% 믿습니다. 네. 그러나 중앙일보가 아닌 예. 지금 제일 잘 나가는 1, 2, 3 제가 다 들어볼 수 있어요. 이름은 될 수 있습니다. 예. 여론조사 기관님 조심하십시오. 조심해. 이렇게 말하면 너무 심합니까? 당신들의 죄를 전 다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때가 되면 다 까죠. 여론조사 주문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요, 예. 여론조사의 여론조사도 이제 드디어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를 저는 다 갖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리고 저를 괴롭혔던 그 동원 댓글들, 드루킹 댓글들도 얼마나 허망한 집단들인지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예. 그러므로 저는 좀 더 자유롭습니다. 저를 너무 심합니까? 저를 두렵게 할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예. 신의 한 수에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중앙일보의 촌철살인하는 칼럼니스트. 대한민국 최고라고 해도 말이죠. 과언이 아닙니다. 예. 신의 한 수에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너무나 영광인데, 또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제 칼은 검찰이 쥐게 됐는데, 네. 예, 윤석열 검찰. 이거 잘할 수 있을까요? 제가 취재를 좀 했습니다. 예. 윤석열 검찰 잘한다 못한다 그거는 이제 입장에 따라 다르겠지만 예. 윤석열은 법대로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은 죄가 있는 곳은 달려갑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검찰이 윤석열의 그 죄가 있는 곳에 달려간다는 그 정신 여기에 똘똘 뭉쳐 있더군요. 거기서는 지금 이정도 정권이 이낙연 총리가 나서고, 예, 그렇죠. 이해찬 대표가 나서고, 이인영 원내대표가 겁박하고, 예. 또 청와대가 직접 대통령께서 임명까지 했으니 만일 저라면 좀 떨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검찰 내에 이반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더욱더 뭉쳐서 우리는 오로지 혐의를 찾아 나간다. 증거를 확보한다. 여기에만 몰두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여러 형태로 확인하고서는 그래, 검찰대로 가시라. 그것이 흔들려서 죄가 있는데 없다고 하거나 없는데 있다고 하거나 이런 일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윤석열 검사를 그렇게 이제 취재가 저는 나름대로 전 알고 있어서 다만 그래서 윤석열 검찰은 지금 3가지로 수사를 하고 있더군요. 네네. 그 조국 씨의 딸에 관한 것, 딸과 와이프, 사모님에 관한 거죠. 네. 그다음에 그 웅동학원의 이사. 빚은 엄청 지고 채권은 자기 동생에 간다. 참 허망한 구조죠. 그다음 사모펀드인데 저는 사모펀드에 그 많은 증거가 잡혔습니다. 사모펀드라는 것은 뭐냐? 대한민국 공직자윤리법상 3천만 원 이상의 주식을 가진 사람은 고위공직자는 모두 그거를 백지 신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국 씨가 민정수석이 된 지 2달 후에 사모펀드라는 곳에 블라인드, 나도 못 보고 임기 중에 안 보겠다라는 취지로 사모펀드에 그걸 맡겼어요. 본인도 블라인드 펀드입니다 라고 했던 그 펀드가 알고 보니 투자액 100%를 6명의 가족이 했습니다. 조국의 아내, 그 아내의 아들, 그 아내의 딸, 그 아내의 동생, 그 아내의 동생의 아들, 그 아내의 동생의 딸. 이 6명이 100% 투자를 한 블라인드 사모펀드라고요? 블라인드 가족회사,
가족회사죠. 그냥 가족회사더군요. 예. 그 가족회사가 이미 최소한 그 가로등 회사, SCNT. 예. 그 다음에 그 와이파이, 서울시 지하철에 와이파이를 예. 다는 회사. 예. 그 와이파이가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어요. 아, 그리고 공약을 만들고 참석하는 캠프의 핵심 인사가 조국이었어요. 이야. 그렇잖아요. 무서운 얘기예요. 그래서 예. 이 부분에 관한 것은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혹은 저의 앞뒤를 예. 이렇게 퍼즐을 맞춰 보면 조국 씨 부인 정경심인가요? 그분이 예. 이렇게 가져왔지 않습니까? 컴퓨터를. 그렇죠. 컴퓨터를 서울로 옮겨올 때 그 안에 그 컴퓨터를 옮겨온 사람이 투자증권 사람이죠. 예. 왜 투자증권. 거기에 뭐가 있느냐? 예. 그런데 거기에 아마 사모펀드에 관한 적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으리라고 저는 추정을 하고요. 합리적인 추정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 컴퓨터를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차에다가 놨다 나중에 검찰이 가져갔죠. 압수했습니다. 압수했죠. 예. 포렌식까지 다 끝나가지고 예. 이 사모펀드에 관한 여러 가지 돈의 흐름이 그걸 포함하여 매우 많이 잡혀 있습니다. 예. 아. 그리고 구속된 운용사 대표들을 통해서 진술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예. 증거와 진술에 의해서 그 조국 일가 사모펀드의 돈줄이 어디로 흘러갔는지가 지금 잡혀 있어요. 윤석열은 말이죠. 윤석열의 검찰총장은 그 돈줄 파는 선수입니다. 아, 돈줄 파는 선수. 예. 예. 현대 글로비스, 삼성 윤석열 검찰총장이 옛날 특수부 시절에 이미 다 현대, 삼성 돈줄을 훑고 돈줄 훑는 선수예요. 예. 그래서 사모펀드에서 꼼짝없이 잡힙니다. 예. 아, 사모펀드에서 꼼짝없이 잡힌다. 이런 그 돈에 관한 증거는 이렇게 무슨 뭐 청문회에서 해결될 것도 아니고 그냥 서류가 탁탁 드러나지 않습니까? 예. 그 통장이 나올 것이고. 그래서 저의 판단이 조국 일가를 위해서는 틀리길 바라고 대통령 입장에서는 틀리길 바라지만 그 증거가 가리키는 것으로 수사를 해야죠. 예. 예. 그 증거가 무엇인가 드러날 것이고 그 증거에 따라서 조국 법무부 장관은 곧 피의자 신사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예. 그거는 뭐 누구나 다 예상하는 바죠. 그렇죠. 저로서는 그렇게 예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 예. 아, 뭐 취재 내용이 워낙 탄탄하니까요. 예. 그리고 윤석열은 겁내지 않아요. 예. 아. 윤석열의 말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말이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예. 조직에 충성하다 이랬지만 예. 사실은 더 센 말이 있어요. 제가 전해 들은 바에 따르면 총장 될 때부터 입에 달고 사는 말이 그겁니다. 예. 하루를 하든 1년을 하든 어. 검찰총장은 검찰총장이다. 아, 무시무시한데요. 그래서 조국이 임명되면 약간의 요동이 당연히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조국이 장관이 되니까 예. 어떡하겠습니까? 예. 제가 정치부장인데 예. 편집국장이 내 인사권을 진 사람이 확 와버리니까 예. 내가 완전히 노선과 전망과 가치관이 다른 사람이 오면 그리고 실제로 인사권을 쥔 내 윗사람이 오면 저도 떨죠. 예. 그러나 칠 땐 치더라도 그 순간까지는 나의 수사, 나의 증거를 팔 뿐이죠. 예. 그런 입장을 갖고 있어서 이번 조국 국면,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국면으로 전환했죠. 예, 예. 그 국면에서 제일 콜로세움의 관중들을 관심을 갖고 믿음을 주는 첫 번째 스타는 저는 윤석열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두 번째 스타는 이현주죠. 예. 아, 두 번째 스타는 이현주다. 네, 신의 한 수에 출연하십니다. 자, 요 책을 보니까 말이죠. 2016년도부터 쭉 현재까지 쭉 나왔는데 이 안에 보니까요. 탄핵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야기도 들어가 있어요. 다 취재를 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 칼럼을 쓰기 위해서는 어떤 기자들보다 더 훨씬 열심히 취재해야 됩니다. 사실만 전달하는 것도 전달하지만 독자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깊이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철저하게 취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취재한 내용들, 그다음에 연도별로 쫙 들어가 있어서요. 이걸 보면 과거가 보이고 현재가 보이고 미래가 보입니다. 예. 초판이 지금
다 팔려서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 그러나 서점에 가서 예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제가 이 책 잠시 앞쪽을 봤는데요. 탄핵 과정도 쭉 나오고, 그 다음에 현재 딱 나오고, 여기서 이제 바로 이제 조국까지 나왔는데, 이제 궁금한 게 있습니다. 미래입니다, 미래. 아, 미래. 내년 총선이 어떻게 될지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걱정하는데요. 어떻게 될까요? 이 내년 상황에서. 총선은 뭐 사람이 미래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만 저는 그 대통령 선거 89년, 그러니까 92년 이래 대통령 선거를 다 봤습니다. 그리고 예. 국회의원 선거를 다 봐왔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취재도 하고 정치부장으로서 지휘도 했고 예. 편집국장으로서 그 관리도 했습니다. 그리고 뉴스 앵커도 했고요. 아, 그렇죠. JTBC. 논설위원 생활을 제가 한 몇 년 했는데요. 4, 5년 했는데 논설위원은요. 중앙일보 논설위원실은 계급장 떼고 싸우는 현장입니다. 아, 그렇죠. 선배고 후배고 없습니다. 사실을 누가 많이 갖고 오느냐. 그렇죠. 누가 취재를 열심히 했느냐. 관점이 누가 시민적이고 올바르냐. 예. 그리고 또 이제 그런 같은 입장이라면 누가 더 상대방을 설득해내느냐. 네. 신문에 그런 설득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쭉 정말 치열하게 해야 되고 특히 칼럼니스트라는 것은 제가 바로 여기 오기 전에 예. 언론 중재를 다녀왔어요. 33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하셨다면서요. 33년 기자 생활하면서 언론 중재위에 소환된 거 처음입니다. 단 한 번도 제가 쓴 기사로 인하여 예. 그 문제 제기를 받아본 적이 없이 저는 나름대로 정밀하게 했다고 자부하고 있는데 이 KBS가 저를 걸었더군요. 예. 그때 쓴 제목이 한 달쯤 된, 2달 됐군요. KBS 수신료 낼 필요 있나? 정확한 칼럼이신데요. 만일에 제가 이거를 뭐라 그럽니까 스트레이트 기사 예. 기자의 취재 기사로 썼으면 그거 안 되죠. 저기 뭐 이제 중앙일보의 입장이 중앙일보 공식 입장이 되기 때문에 그건 안 되죠. 다만 네. 그 칼럼니스트에는 일정한 여유가 허용됩니다. 네. 자기 얼굴을 걸고 자기 이름을 걸고 여론의 시장에서 심판을 받는 거죠. 콜로세움에서 심판은 오로지 관중이 합니다. 예. 내가 이런 의견을 갖는지 옳은지 그른지 내가 저런 의견을 갖는데 옳은지 그른지 이거는 관중이 심판하십시오. 왜 중간에 무슨 뭐 위원 언론중재위원 마케팅이니 뭐 거기 저 돈벌이 하는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지. 네. 그거는 각 언론기관이 서로 자기의 존 스튜어트 미리 그랬습니다. 언론의 자유시장에서 서로 경쟁케 하라. 예. 마찬가지로 저는 그런데 이분들이 저를 KBS 이분들이 저를 내 의견을 가지고 걸었어요. 아하, 그래서- 안 될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오늘 아주 한바탕 격전을 치르고 왔습니다. 예. 근데 지금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나는 내 얼굴을 걸고 전영기라는 이름 석자를 걸고 33년에 단 한 번도 한 번도 소환을 당하지 않을 정도로 나름대로 했던 취재를 왜 당신들은 허위 기사라고 나한테 하느냐라며 제가 이제 항변을 하고 나왔는데 결과는 잘 처리가 됐습니다만. 예. 그래서 이 총선 전망 예. 저는 저의 얼굴과 이런 걸 걸고 나의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33년 정치부 전문 기자로서 예상을 좀 해봅니다. 예. 예상 지금 정권 참패합니다. 참패합니다. 민심을 이기는 정치를 전 본 적이 없어요. 예. 그래서 이 정권은 좀 뭐 멋있게 얘기해 보면 사마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 춘추필법에 사마천의 사기를 쓴 데 보면 참 이런 말이 나와요. 못난 정치 형벌로 겁주고 최악의 정치 국민과 다툰다 하였습니다. 정치는요. 동서고금의 모든 정치는 백성을 이롭게 해야 되고 백성의 이의를 쫓아가야 됩니다. 물 흐르듯 가야 되는 거죠. 이걸 역류하는 정치는 유지되는 법을 본 적이 없고요. 김종필 총리가 저한테 한 말이 있습니다. 야, 정 기자, 백성은 말이야, 응? 조련사 물어뜯는 맹수와 같아. 자기한테 밥 주고 사육사가 먹을 거 주고 물 주고 다 다듬어줘도 고맙다 하는 것 같지만 자기의 꼬리를 밟거나 오만한 순간에 이 맹수는 다시 일어나서 물어뜯습니다. 그게 조련사는 그래서 사육사는 매우 조심해야 돼요. 예. 맹수를 다룰 때. 백성은 바로 그렇거든요. 지금 백성과 다투는 정치를 하고 계십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그래서 그거는 만고 역사의 진리고, 그래서 이렇게 민심을 등지고 이렇게 국민과 다투는 정치를 하는 것은
집권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예상은 예언이 아니라 예상을 저는 합니다.